요 완전 노후도 심하죠 먼저 이런데 점점 진짜. 아산 평정지구. 자, 저희는 지금 쌍용동으로 가고 있죠, 그죠? 예. 자, 지금 이제 천안역에서 복명역, 그다음 쌍용역 가는데 쌍용역이 그 불당 신도시랑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쌍용역 지하철 1호선이 다녀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로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사실 그 천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오히려 두정동보다도 좀 떨어지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대표적인 어떠냐면 서울 분들이 역도 있고 저기 불당신도시 옆이네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한동안 재미가 계속 없었던 곳. 그런데 이제 두정동이 오르고 신부동도 오르고 하면서 이제 쌍용동까지 이제 다시 퍼지고 있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곳을 우리가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약간 현지인들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좀 좋고. 그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올 좀 땅도 작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오롱 하늘채 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자 호갱노노 이런 것도 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보면 시세도 보자. 코오롱 하늘채가 얼마 정도 그렇게 막 가격이 안 비싸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구도심의 신축은 한 5억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순위가 좀 여기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역세권이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역을 많이 이용 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당이 있어서 좋지만 바로 옆에 불당이 있으니까 또 잘 안 보는 그리고 현지인들이 어떻게 주거지로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엄청 중요한 네. 네. 복명동. 그래서 후순위로 올랐는데 이제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겠죠. 네. 지금 이제 얼만큼 키 맞추기를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주요 포인트가 될 거고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여기는 복명동 일대다 맞죠? 복명동. 사실 최근에 복명동도 전세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어떤 그런 KB 리포트 있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직방에서 변동률을 찍으면 네. 아까 평당가를 봤잖아요. 네. 근데 변동률을 찍고 3년 정도의 변동률을 보면 최근 3년 변동률이에요. 불당동이 74% 올랐고 최근 3년간은 네. 성성동이 100% 올랐고 지방도 많이 올랐다 맞죠? 예. 백석동이 54%, 두정동이 55%, 쌍용동은 37%. 확실히 보면 현지인들이 덜 선호하는 지역이 좀 덜 올랐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를 모르고 쌍용동도 많이 올랐잖아요. 37% 올랐으니 많이 오르긴 했지. 근데 같은 기간 내에 두정동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오히려 천안 동남구 신부동보다도 덜 올랐죠. 쌍용동은 또 서북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주거지로서 얼만큼 선호하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그렇죠. 그냥 근데 단순 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로부터 여기가 좀 뭐 전통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당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이제 좀 불당 옆이니까 좋아 보인다 했지만 옛날에는 두정동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봤을 때 쌍용동이 뭐 애 키우기 좋고 생활하기 좋았던 이런 곳은 아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통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올라줘서 이렇게 따라 올랐지. 네. 한동안은 정말 쌍용동만 안 올랐다 할 정도로. 네. 사실 가격이 말해주거든요. 막 제가 이제 천안 보러 다니고 대전에서 못 샀댔잖아요. 천안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해서 이제 왜냐면 항상 이 타이밍을 알아도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타이밍이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점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타이밍을 보는 안목이 높이고자 스터디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때 이제 천안 잘 사셨네요 이랬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보고 천안 잘 사셨네요 하니까 천안 어디 사셨어요? 이를 물어보니까 쌍용동 샀대요. 예, 이러면서 이미 샀으니까 뭐라 할 수는 없고 한번 물어보고 사지. 왜냐면 그때 같은 돈에 같은 기회비용에 돈 차이가 별로 안 났었어요. 그러면 두정동이 훨씬 나은 거지. 그래도 쌍용동도 좋다. 이제 지나서 보니 이제 그만큼 좀 올랐지. 근데 비싸면 안 됩니다. 비싸면 안 돼요. 아 그렇네. 카메라 딱 들이대고 비싸면 안 된다는 얘기. 좋다. 좋은 동네. 나는 안 좋다. 아마 가보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하나 더 안 좋은 게 신축이 쳐줘야 네. 가격이 올라가는데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아파트가 없었었어요. 요 호롱 하늘채 말고는 네. 좀 약하지. 그러니까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받아줄 수 있는 수요 내에서 공급은 오히려 있어줘야 플러스인 게 구축만 있는데 신축이 딱 있으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붙는단 말이에요. 하면 구축 아파트가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키 맞추기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축 아파트가 전혀 없으면 물가 상승률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반쪽짜리 공부만 해가지고 공급이 없으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뭔가 가격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 비교를 할 때 신축이 딱 쳐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쌍용동은. 실제로 아파트가 언제 올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많았을 때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오히려 공급량이 있을 때 더 오르고 공급량이 없으면 더 안 올랐던 곳도 있거든요. 거의 반반 정도 돼요, 공급에 따라서 오르는 게. 근데 사람들이 좀 약간 뭐랄까, 입주 물량 많으면 무조건 안 좋음, 입주 물량 작으면 좋음, 이게 공식화처럼 돼 있는데 본인이 딱 한 번이라도 이제 쭉 살펴보면 생각보다 안 맞구나. 차라리 미분양이 더 잘 맞아요, 공급보다. 거의 쌍용동에 왔죠 저희가. 쌍용 방파대교도 보이고. 이 오른쪽에 이마트. 이마트가 보이네요. 네. 그리고 앞쪽에 이제 병원들이 많이 있고요. 네. 여기가 사실 없을 건 별로 없어요. 다 있을 건 다 있고. 그 이제 좀 지나면 좌우측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전에 제가 와봤는데 진짜 신축이 없어서 좀 심했어요. 구도심 같은 느낌. 여기서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이제 확실히 주거지로서 선호하는 지역 이런 데가 좀 더 오르더라, 또 신축 아파트가 좀 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축 공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또 결국 이도 따라 올라가더라. 이렇게 세 가지 딱